네, 오나라.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왔습니다. 네, 완노라입니다. 오나라, 예, 완노라. 자, 오늘 나온 라디오의 이슈와 피플이 오나라 시간인데요. 정말 알차게 이 시간 듣고 있으면 하루 모든 라디오를 한 알에 다 담아서 꿀꺽 삼키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방송 준비하면서 힘들죠, 이우영 아나운서도.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이슈가 너무 격화돼 있고 뜨겁고 네. 지방선거는 사실 좀 재미있는 측면도 있었어요. 과거엔 시장이 누가 될까 뭐 이런 재미있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대선 2차전일 만큼 뜨겁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방선거 이슈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전략공천 얘기 나왔는데 서울시장 얘기인가 봐요. 네. 그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6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전략지역구로 선정하겠다 방침을 세웠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길도 열어놨습니다. 맞아요. 기존 후보들은 배제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네.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략공천 말 나오면 사실 이미 알려진 분들은 전략공천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어서 아마 제3의 인물 아닐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송 전 대표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CBS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출마 결심의 배경은 이 다른 언론에서 많이 다뤄서 넘어가고요. 86세대 하산하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모두 하산 홀로 등산 이게 자꾸 등장했었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왜 등산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송탐대실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참 말 잘 만드세요, 정치권에서. 네, 송탐대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그때 586 세대 몇 분이라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네. 동참했던 분이 나한테 하산하자 그래놓고 왜 등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리가 있는데 네. 그때 우상호 의원만 제외하고 자신의 말을 따라준 사람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전략 공천 하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송 전 대표는 사실 이렇게 지도부가 하려면 애초에 공모를 받지 말든지 혹은 네. 공모를 받아서 기타금까지 500, 600만 원을 받고 다 후보 등록 마감해 놨는데 기존 등록한 후보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지도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요. 또 경선을 하지 않고 만약 전략 공천을 한다면 서울시장 패배 선언, 항복 선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전략 공천 얘기 나오면서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자꾸 등장해요. 네. 가능성 있나요? 송 전 대표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요. 네. 또 송 전 대표가 덧붙인 말 중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네. 보궐선거든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든 반드시 등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명심 좀 드러내서 이번 지방선거에 힘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서울시장을 미리 준비하고 이제 공개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김진애 의원, 전 의원, 좀 사실 독특한 후보였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김진애 전 의원 MBC 시선집중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전략선거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묻자 일단 정당 민주주의를 거스른 비상식적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만한 결정이라고 한 건데요. 이 경선의 열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시가 작년 오세훈 시장이 당시 후보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많았는데 네. 뜨거운 경선으로 결국 후보가 됐고 당선까지 이어졌죠. 이 점을 네.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에 대한 요구, 또 기존 후보들이 갖고 있는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야 될 텐데 박주민 의원도 사실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진행자가 이번 전략공천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네. 박주민 의원은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는 거다. 혹은 네. 기존의 룰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룰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봅시다라는 네. 게 또 박주민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이제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서 이 굉장히 검찰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다른 주제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검찰이 물론 이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네. 차기 대통령이 이 검찰 관련된 소용돌이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국회 했는데요. 법사위 간사죠.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처음엔 본인도 네. 깜짝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인사가 아니라 기획된 인사다. 네. 네.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공약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실 기능 중에 인사검증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법무부로 이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 공직자에 대한 모든 정보, 신상이 법무부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최측근 이렇게 보낸다는 게 아마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건 사실 영화 기생충의 아주 네. 명대사인데요. 그렇죠. 다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 선진화, 또 검수 완박 관련해서 시점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은 현재 인수위 또 차기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상쩍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서 더 빨리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그 과거에는 민주당 측이 검찰 기관에 대한 개혁을 하면 그 본인들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거 아니냐 비판과 오해를 받았었는데 네.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수사와 기소를 아무리 분리해도 네. 윤석열 정부의 기관이 수사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관이 기소하는 건데 뭐가 네.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차피 다 분리 조치를 해놔도 윤석열 정부에 있는 기관들, 수사기관이, 기소기관이 처리하는 일이다라는 얘기군요.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마찬가지로 법사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KBS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네,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것이 법무부 소관의 법안인데 네, 이 법안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지키기 법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라는 거냐 이러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감정적인 태도가 전 의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권력형 비리를 서둘러서 덮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충분한 이런 해석을 낳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 피해다.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은 아주 큰 틀의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존립의 이유들을 다 설명한 법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당장 실제 현장 목소리는 지금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내지는 검수완박 이 얘기에서 안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경찰 그러니까 상당수 수사권을 받고 있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민관기 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MBC 시선집중에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민 위원장이 검사들은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 이런 글을 경찰 내부망에 센 글을 올렸네요. 네, 올렸었죠. 그러면서 이번 글은 개인 자격으로 썼다는 점을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다. 네. 답답했는데 고맙다, 후련하다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6대 범죄까지 경찰이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자 민 위원장은 6대 범죄를 수사권을 원한다기보다는 경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네. 이것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네.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측면이 사라져 버리고 다른 정치적인 의혹, 주장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면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라졌어요. 네, 네. 어제 사라졌었죠. 네, 다행히 하루 만에 그 파열음이 봉합된 느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선 네. 다행인 건데요. 어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외부 연락도 끊었었죠. 그렇죠. 안 대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진석 교수가 네. CBS 뉴스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최진석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네. 안철수라는 송곳을 버려서는 안 된다. 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에 추가 내각도 발표가 됐는데 거기도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둘의 동거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어젯밤에 이 두 사람이 만났고요. 거기에 배석했던 장제원 의원이 두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라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관련된 뉴스도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월요일에 또 세월호 관련된 뉴스 한 번 더 안내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나라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